안녕하십니까. 카단말기 포스TV 대표 홍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카단말기 포스TV는 지난 16년 동안 전국으로 카드 단말기와 포스기 키오스크를 설치 및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추천해드리고 싶은 무선 카드 단말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업체에 2대를 개통을 해서 내일 택배로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바로 그 무선 카드 단말기가 KCP P4100Q 모델입니다. 이 무선 카드 단말기는 정말 다양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자, 저에게 어떤 고객분들이 사장님 어떤 무선 카드 단말기가 좋을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면 제가 주저없이 이 KCP P4100Q 모델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가지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무선 카드 단말기는 시온 IT라는 제조업체에서 제조하고 또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시온 IT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무선 카드 단말기를 한 달에 개통을 하는 업체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AS가 정말 잘 되는 회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AS를 그만큼 철저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째는요, 다양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카드 결제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삼성페이 결제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자, 그것만 결제가 가능한 게 아니고요. 뒤를 보면, 자, 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불빛이 보이시죠? 바로 이 불빛을 통해서 바코드와 QR코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와 QR코드 결제 방식이 카카오페이와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들이 바로 바코드와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요즘에 특히 젊은 층들은 바코드, QR코드 결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결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선 카드 단말기를 선택을 하실 때 정말 중요시할 부분이 바로 뒤에 이 스캐너를 통해서 바코드와 QR코드를 결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KCP P4100Q 모델은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단말기가 또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장점이라고 할까요? 예, 그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요즘에 비대면 결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예. 비대면 결제라는 것은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결제가 아니고, 그렇죠? 얼굴을 맞대지 않고 하는 결제. 즉, 상대방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기능이 이 안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키인 결제라고 합니다. 키인 결제. 상대방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할 수 있는 기능, 키인 결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추천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KCP P4100Q 모델의 기능과 사용 방법은 제가 영상으로 첨부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무선 카드 단말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제가 자세하게 상담 및 그 안내 말씀까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단말기 포스TV 대표 홍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KCP P4100Q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무선 카드 단말기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결제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페이 결제 가능하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와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모두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무선 카드 단말기를 2대를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다운로드를 해서 이제 그 고객님에게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2대를 한번 다운로드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고객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하나씩 해볼게요.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서울에 있는 분이 업체인데요.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사용 방법을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사업자 번호를 치고요. 53346이네요. 그 다음에 아이디를 넣어주고요.
3817 444 출력. 자, 정상 다운로드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도 여기다 쓸 수가 있습니다. 상호도 이제 그 업체의 상호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가맹점명이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SYCNC라는 업체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도 사업자 번호를 집어넣고 아이디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고요. 614 06 533 46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디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448 이렇게 한 다음에 출력하고요. 자, 그럼, 뭘 잘못 눌렀나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사업자 번호가 614 숫자를 잘못 누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46 100 3817 448 자,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상호가 안 나오죠. 상호가 안 나옵니다. 얘는 상호가 나오죠. 이렇게 얘는 상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세팅을 해드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SYCNC라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이제 제 휴대폰 번호가 나와 있고요. 자,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제 카드를 결제를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카드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카드 결제는 잠깐만요. 네. KSP P4100Q입니다. 이 모델은 모든 카드 결제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에는 이제 용지가 장착이 되죠. 이렇게 열면 용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용지 교체하는 방법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용지 교체하는 방법이에요. 용지 교체할 때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넣어주면 돼요. 넣어준 다음에 얘를 용지를요 이렇게 좀 밖으로 빼주면 됩니다. 빼주고 어떤 분은 여기에 뭐 끼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용지를 밖으로 뺀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시면 돼요. 닫을 때는 여기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백지가 이렇게 보여야 돼요. 자기 자신을 백지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글씨가 쓰이는 부분은 뒤쪽으로 향하면 되겠습니다. 뜯을 때는 이렇게 밑으로 또는 이렇게 비스듬히 밑으로 한 다음에 비스듬히 잡아 당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깨끗하게 뜯어지죠. 그리고 이 오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오픈을 위로 잡아 당기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아이를 여기 뚜껑을 여기 오픈이라고 쓰여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뒤로 당겨주면 이렇게 용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용지를 집어넣은 다음에 밖으로 반듯하게 빼고요. 그리고 뚜껑을 닫을 때 여기 P4100Q 이 부분을 닫아주시면 돼요. 이쪽을 닫으면 이쪽이 또 안 닫혀요. 또 이쪽을 닫으면 이쪽이 안 닫힙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딱 소리가 나죠. 그리고 밑으로 비스듬히 뜯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여기 이제 그 전원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넣어서 충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뚜껑을 이렇게 열면 여기에 이제 리셋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말기라는 것은 오작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리셋 버튼을 뾰족한 거 있죠. 뾰족한 걸로 눌렀다가 떼주면 다시 재부팅 됩니다. 그러면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이 이렇게 있는데 뒤에는 뚜껑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장착이 되죠. 배터리가 얘는 이제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 쓰는 펜입니다. 근데 잘 쓰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품을 보낼 때는 배터리를 점검을 합니다. 배터리가 부풀어 있는 경우에는 배터리가 불량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도 일일이 저희가 확인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유심칩이 들어있죠. 이 KSP P4100Q 모델입니다.
KSP P4100Q 모델은 통신사가 SKT입니다. 그래서 매월 통신비가 11,000원씩 들어가죠.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배터리는 교체할 때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할 때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배터리 가격은 약 한 1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배터리 교체도 굉장히 쉽습니다. 배터리 교체할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이걸 빼면 돼요. 이렇게 얘를 끝까지 잡고 한번 빼볼까요? 빼집니다. 이렇게 빼지죠. 그죠? 그리고 누를 때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꽂으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죠. 꽂아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정리를 잘 해야 되겠죠. 정리를 잘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정리가 잘 된 거죠. 이쪽이.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K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K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넣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뚜껑을 닫아주시고 전원을 다시 켜보겠습니다. 전원 킬 때는 종료 있죠. 종료를 3초 이상 눌러주시면 전원이 켜집니다. 1, 2, 3 켜지죠. 끌 때도요. 종료를 3초 이상 누르게 되면 꺼집니다. 3초 이상 눌러야 돼요. 어떤 분은 종료를 이렇게 누른 다음에 왜 안 켜지지? 고장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저에게 전화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카드 결제할 때는 여기에 이제 카드를 투입합니다. 여기에 카드를 투입하고 여기는요,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칩 부분에 모든 카드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죠. 뭐 카드 번호라든가 유효기간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칩이 망가진 카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해야 돼요. 마그네틱으로 결제하는 방법은 이 부분. 이 마그네틱이 밑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밑으로 가야 됩니다. 밑으로 가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좌에서 우로 또는 우에서 좌로 이렇게 좌에서 우로 또는 우에서 좌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가령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 카드는 이 칩이 망가졌습니다. 제 거 카드인데 칩이 망가진 카드예요. 넣어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안 망가졌나요? 망가졌을 거예요. 자, 금액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카드를 입력하라고, 자, 이런 멘트가 뜨죠. 카드를 읽히세요. MS로 거래하세요. 멘트가를 하죠. 그러면 이 부분으로 결제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 밑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밑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자, 보세요. 어이구. 이거 다시 잘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금액 누르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카드를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제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카드를 집어넣으면 금액을 누르게 되면 자, MS로 거래하세요 멘트를 뜹니다. 그러면 단말기가 고장난 게 아니에요. 단말기가 고장난 게 아니고 이 칩 부분이 망가졌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MS로 거래하세요 라는 이 멘트가 있는 상태에서 마그네틱을 밑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 금액 누르라고 뜨죠. 이때 금액 누르면 결제가 됩니다. 그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카드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카드 집어넣을 때는 이 칩 부분이 위로 가게 해서 집어넣어 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금액을 입력을 해볼게요. 금액은 한 3,690원을 해볼까요? 예,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때 회원용 전표를 출력할 거냐 미출력할 거냐 그 얘기인데요. 고객이 필요하면 고객님께서 영수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출력하면 되겠고요. 나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 1번 미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미출력 해볼까요? 그래도 한 장은 나와요. 가맹점용은 한 장 나오게 되겠습니다. 가맹점용은 한 장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3,690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5만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카드를 한번 위로 해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5만원 이상 결제를 해볼게요. 54,600원을 해보겠습니다. 금액을 누른 다음에 여기 파란색, 녹색이죠. 녹색 버튼, 입력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그럼 이런 할부 계월수라는 멘트가 나오죠. 자,
자, 할부 개월수라는 멘트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고객님에게 할부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라는 이런 멘트가 나와요. 만약에 고객이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그냥 여기 입력 버튼이 있죠. 녹색.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냥 그게 일시불 거래입니다. 만약에 3개월을 원하면 3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되겠어요. 이 숫자를 지울 때는 여기 정정 버튼이 있죠. 정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숫자가 지워집니다. 4개월을 원하면 4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하시면 되겠죠. 5개월을 원하면 5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아셨겠죠? 자, 칩을 넣습니다. 깊숙이 넣습니다. 5만 원 이상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51,200원. 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할부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고객이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여쭤봤을 때 고객이 일시불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자, 어떤 분은 일시불이니까 일자를 누르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게 일시불 거래입니다. 자, 서명을 해야 되겠죠.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고객의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고객이 서명을 하면 되겠죠. 자, 회원용 전표는 미출력할게요. 그래도 가맹점용은 출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맹점 측에서는 그 돈이 그 결제한 금액이 내 통장에 본인의 통장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51,200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자, 두 장의 카드를 결제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51,200원짜리 결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690원짜리 결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취소가 또 중요하죠.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취소를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영수증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자, 영수증을 보면 위에는 카드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카드 번호가 나와 있고요. 516200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카드 거래 일시 4월 22일입니다. 그리고 현대카드라는 멘트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밑에는 결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51,200원. 그리고 승인 번호가 나와 있죠. 이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인 번호입니다. 이 승인 번호를 가지고 영수증을 취소할 수도 있고 그렇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영수증을 결제한 카드를 취소할 때는 반드시 승인 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승인 번호는 8자리고요. 그 다음 밑에는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저희 업체입니다. 서울 마포에 있는 SYCNC라는 저희 업체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 있죠. 여기 거래 취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도 되고요. 여기 3번에 취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3번에 취소라고 쓰여 있죠. 여기를 눌러도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신용거래 취소가 있고 현금거래 취소가 있고 직전거래 취소가 있는데 마지막에 거래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가장 마지막에 거래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거래 취소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거래한 신용카드 있죠. 마지막이 아니고 그 이전에 거래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직전거래 한번 볼게요. 자, 직전거래에서 마지막에 결제한 금액이 51,200원짜리였죠. 여기 51,200원이 떴고요. 그리고 카드 번호가 나와 있고 그리고 승인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승인 번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카드를 넣어주세요. 카드를 넣어볼까요? 좋습니다. 카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서명을 하러 가겠죠. 그죠? 5만 원 이상의 결제 금액을 취소할 때도 서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력해 볼게요. 자, 고객용도 두 장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 한 장은 고객용 거고요. 한 장은 가맹점용 겁니다. 이렇게 51,200원이 취소가 됐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취소 한번 해볼게요. 3,690원짜리 취소를 해볼게요. 이 금액은 직전이 아니죠. 그 이전에 거래한 그 신용카드입니다. 그 이전에 거래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자, 거래 취소를 일단 눌러볼게요. 취소 버튼 3번을 누를 수도 있고 여기 거래 취소라고 있죠. 여기를 눌러도 됩니다. 자, 직전 거래 취소 한번 해볼까요? 3번. 이제 없죠. 직전 취소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51,200원이라는 직전 거래 취소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직전 거래를 수행할 수가 없겠죠. 자, 취소 다시 눌러보고 마지막에 거래한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전에 거래한 거예요. 그 이전에.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거래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1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넣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요, 그 고객이 카드 취소하기 위해서 매장에 올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때 카드를 넣어줄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고객의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유효기간 입력하고 그렇게 하면 또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카드가 있으니까 넣어줘 보겠습니다. 금액을 입력하기 3,690원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원거래 매출일자의 개념이 나오죠. 이 원거래 매출일자의 개념은 그 신용카드 결제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결제했죠. 자, 그러면 4월 22일이 맞죠. 만약에 어제 결제했으면 여기 정정 버튼 있죠. 이 노란색 정정 버튼을 눌러서 어제 날짜 21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원거래 매출일자의 개념이에요. 오늘이 22일이니까요. 입력하고 승인번호 누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취소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번호가 바로 승인번호입니다. 승인번호가 영수증에 나와 있죠. 만약에 영수증이 없으면 카드 단말기 관리업체에 전화하시면 승인번호를 알려줍니다. 자, 승인번호가 00595336입니다. 이렇게 승인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자, 출력해야 되겠죠? 자, 취소가 됐죠? 36,090원. 3,690원 죄송합니다. 3,690원. 자, 이 영수증에 대한 취소가 바로 마이너스가 앞에 붙었죠. 3,690원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를 결제하고 취소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삼성페이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결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페이 결제할 때는 상대방의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뒷면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삼성페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페이 준비가 됐죠? 그러면 스마트폰 뒷면을요, 이렇게 뒷면을 갖다 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뭐라고 뜨나요? 금액을 입력하세요 라는 멘트를 할 겁니다. 그럼 금액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36,090원. 36,900원 해볼게요. 그리고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회원용 전표를 출력할 거냐 미출력할 거냐 물어보면 되겠죠. 고객님 영수증 필요하세요? 필요하세요? 알겠습니다. 2번 출력. 그러면 이렇게 영수증이 출력이 되죠. 자,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비스듬해서 뜯어주시면 됩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이죠. 여기. 취소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방금 전에 결제한 거죠? 그죠? 방금 전에 결제한 것은 직전거래 취소라고 합니다. 3번. 카드를 넣어주세요. 이때 카드를 넣어줄 수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 고객이 취소하기 위해서 다시 매장에 오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올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때 카드를 넣어달라고 할 때는 넣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 고객의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돼요. 자, 카드가 있으니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넣어볼게요. 그러면 취소가 되겠죠. 자, 고객 영수증을 출력할까요? 회원용 영수증 출력할까요? 미출력할게요. 1번. 원거리 없음. 이 원거리 없음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원거리 없음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삼성페이로 제가 결제를 했기 때문에 삼성페이를 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삼성페이를 대야 되는데 자, 볼게요. 항상 이렇게 착각하더라고요. 제가 하다 보면. 자, 일단 삼성페이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취소할 준비를 하고요. 자, 준비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건 직전 취소죠. 이런 경우에는 직전 취소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전 취소를 시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직전 취소해서 할 수가 없어요. 원칙은 직전 취소해서 해야 되는데, 자, 볼게요. 직전 취소 한번 눌러볼게요. 없다고 나오죠. 네, 제가 이런 경우를 몇 번 경험했어요. 사실 3,690원이 36,090원이 마지막에 결제한 거니까 거래 취소해서 직전 거래 취소를 하면 되는데 제가 시도를 엉뚱한 걸로 했죠. 삼성페이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카드로 취소 결제를 시도했기 때문에 직전 거래 취소는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용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됩니다. 1번 눌러볼게요.
카드를 한번 대볼게요. 다시 이렇게. 자, 금액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금액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36,9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매출일자 나오죠? 원거래 매출일자. 오늘 결제했죠. 자, 승인번호 누르라고 합니다. 영수증에 승인번호가 있습니다. 승인번호 있죠? 승인번호 7438-7121. 승인번호 눌러주시고 입력. 자, 출력해야 되겠죠. 출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결제 취소가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페이 결제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요, 여기 보시면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 보면 이거 있죠. 이 바코드로 결제하는 거. 이게 스캐너입니다. 이 스캐너를 통해서 바코드 결제나 또는 QR코드 결제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가 가장 대표적이죠. 볼게요. 근데 이 SYCNC라는 업체는 카카오페이 가맹점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결제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방법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카카오페이 결제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QR코드 또는 바코드 결제 방식이 카카오페이입니다. 물론 삼성페이 결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뭐 QR 스캔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시 결제하기를 눌러보면 혹시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 이렇게 QR코드를 내밀면서 결제해 주십시오. 또는 바코드를 내밀면서 결제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결제를 할 때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신용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여기 신용 있죠. 신용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스캐너예요. 이 스캐너를 자 이렇게 갖다 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갖다 대면 금액 누르라고 뜨죠. 금액 입력을 해볼게요. 258,789원을 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결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입력할게요. 출력해 볼게요. 자 미등록 가맹점을 뜨는 이유는 이 업체는 카카오페이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등록 가맹점을 뜨는 겁니다. 그죠? 가맹점이 미등록됐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른 결제 방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요, 바코드나 QR코드를 내밀면서 결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신용 버튼 있죠. 신용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여기 신용 승인을 눌러준 다음에 금액 이때 스캐너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 스캐너에 불이 들어온 스캐너를 그 고객이 내민 바코드나 QR코드에 갖다 대면 결제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QR코드와 바코드를 내밀면서 결제하는 방식이 카카오페이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웹카드가 있습니다. 웹카드가 어떤 카드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신한카드죠. 이게 신한카드잖아요. 보시면 여기 신한, 그죠? 이 신한카드 같이 요즘엔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본인의 카드가 만약에 이제 롯데카드면 롯데카드 웹을 다운받습니다. 웹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그리고 다운받은 웹에 본인의 롯데카드를 등록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제하는 방식이 웹카드 결제 방식입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결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웹카드 결제 방식도 바코드와 QR코드를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QR코드와 바코드를 통해서 결제를 원하는 고객이 매장에 오셨다. 당황하지 말자. 바로 신용거래 눌러주시고 이때 아이스 카드를 넣어주세요라는 멘트를 했을 때 뒤에 보면 이렇게 스캐너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스캐너를 바로 고객이 내민 바코드와 QR코드에 갖다 대면 결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KSP P4100Q 모델은 그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무선 카드 단말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발행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키인 결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키인 결제는 상대방이 불러준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는 게 키인 결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제가 추천해드리고 있는 무선 카드 단말기가 바로 KSPP 4100Q 모델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